7천량에서 조선 수군은 괴멸되었습니다. 원균의 패전과 이순신의 백의종군으로 조선의 바다는 외적에게 내주는 꼴이 되었죠. 백의를 입은 이순신은 초라한 거처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그 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김천손이 비에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이순신 장군, 조정에서 부르십니다. 통제사로 다시 복귀하라 하십니다. 이순신은 잠시 침묵하며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어요. 백성을 벌인 전쟁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다시 나서야 하오. 이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조정회의실에서 정경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군은 300척, 남은 건 배 12척뿐입니다.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이순신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지켜보는 싸움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소. 정경류와 다른 대신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김천손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장군, 전하께서는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순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전하께 말씀드리오.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어요. 이순신은 자신의 어깨 위에 조선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알고 있었죠. 초췌한 수군 진영에 도착한 이순신을 송이수가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장군님. 이미 늦었습니다. 송이수는 가까이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군, 이 싸움은 미친 짓입니다. 죽고 싶은 자들만 남을 뿐이죠. 이순신은 송이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송 좌부장,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걸 믿는 자만 따라오시오. 이순신은 병영을 둘러보며 지친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젊은 병사 박도연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도망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냐? 옆에 병사가 이순신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저 눈빛, 그냥은 못 도망치겠어. 이순신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를 향해 걸어가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죠. 부서진 함선들, 상처 입은 병사들, 무너진 사기,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순신은 홀로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왜군은 300척, 조선은 고작 12척,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법은 오직 하나, 지형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그는 명량 해협의 지도를 펼쳐들었어요. 좁은 해협과 빠른 조류, 이것이 조선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조정도 소극적이었죠. 이순신은 고립무원의 상태였어요. 정경류는 마지막 회의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 싸움 꼭 해야겠소? 왕의 안위가 먼저요. 이순신은 정경류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하의 안위란 백성의 안위가 아니옵니까? 회의가 끝나고 송이수가 다가왔습니다. 세상 누구도 장군 편이 아닌데 어찌 이기시려 하나요? 이순신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깁니다. 아무도 믿지 않기에 나부터 지키려 하오. 수군 진영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바로 명량 해협의 전투 계획을 세웠습니다. 좁은 해협과 빠른 조류를 이용하면 적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할 수 있었어요. 그는 밤새 지도와 해도를 연구했죠. 여기다. 이 해협의 물살은 적을 가를 칼이 될 것이요.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물살이 우리를 삼키면요? 이순신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믿는 거다. 물살보다 너희를. 그의 말에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결연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런 이순신도 밤중에 홀로 있을 때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쉬지 않고
작전을 구상하느라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순신은 수군들을 모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왜군은 우리보다 25배나 많소. 하지만 우리에겐 명량이라는 바다가 있소. 이 바다는 우리의 것이요. 우리가 지켜온 것이요. 병사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죠. 일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있소? 그래도 좋소. 두려움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지만 물러서지는 마시오. 물러서면 우리 모두 죽는 것이오. 송이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순신의 말에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결연함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원균처럼 뒤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서 이끄는 지휘관이었죠. 전투 준비가 한창이던 중 정찰병이 달려왔어요. 장군, 외선 300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때가 왔소. 모두 각자 위치로 12척의 판옥선이 명량 해협으로 향했어요. 해협의 물살은 어느 때보다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기암에 올라 먼 바다를 바라보았죠. 왜군의 300척이 마치 검은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어요. 송이수가 이순신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장군, 정말 이길 수 있겠소? 이순신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러서지 않는 것이요. 해 뜨기 직전 명량 해협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2척의 조선 함선이 좁은 해협에 일렬로 포진했어요. 이순신은 기암 위에서 고요히 서서 안개 너머를 응시했죠. 왜군 함대의 검은 그림자가 안개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곧 다가올 것이오. 모두 준비하시오. 이순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송이수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장군,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순신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 대답했죠. 나는 두려움을 등에 업고 싸운다. 너도 나처럼 해보거라. 송이수는 처음으로 이순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도연은 활을 꼭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이순신은 나직이 명령했어요.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에 자리 잡으시오. 조류가 바뀌기 전에 조선 함대는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왜군의 거대한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300척의 배가 검은 바다를 뒤덮고 있었죠. 적장 와키자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것이 조선의 남은 전력인가? 12척? 우습군. 와키자카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어요. 포위하라. 한 척도 살려두지 마라. 왜군의 함선들이 빠르게 조선 수군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순신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해협의 좁은 지형으로 인해 왜군은 넓게 퍼져 공격할 수 없었죠. 대신 일렬 또는 이렬로 진격해야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시오. 적이 해협 중앙에 들어설 때까지 이순신의 명령에 조선 수군은 긴장 속에 기다렸어요. 왜군 함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첫 번째 외선이 해협 중앙에 도달했을 때 이순신은 북을 치게 했죠. 둥, 둥, 둥. 북소리가 해협에 울려 퍼졌어요. 이순신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공격! 조선 함선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아댔어요. 좁은 해협에서 외선들은 충분히 회피할 공간이 없었죠. 화살이 비처럼 내리며 많은 왜군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수정 열세는 여전했어요. 왜군 함선들이 점점 더 밀려 들어왔습니다. 와키자카는 분노했어요. 저 조선 장수 죽여라. 북을 끊어라. 여러 척의 외선이 이순신의 기암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이순신은 침착하게 지휘했어요. 송 좌부장, 좌연을 지켜라. 우현으로 돌격할 것이다.
송이수는 이순신의 명령에 따랐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죠.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이순신의 기함이 과감하게 외선들 사이로 돌진했어요. 갑판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은 직접 칼을 들고 싸웠죠. 그의 칼날은 정확했습니다. 한 명의 왜군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이순신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고 반격했어요. 왜군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활을 당겼어요. 첫 번째 화살은 빗나갔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죠. 그때 그는 이순신을 보았습니다. 이순신은 흔들림 없이 전장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박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활을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명중이었어요. 왜군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박도연의 눈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져갔죠. 첫 번째 공격이 지나고 잠시 소강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조선 수군은 놀랍게도 모든 배를 지켜냈어요. 그러나 전투는 이제 막 시작이었죠. 와키자카는 더 많은 함선을 해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함선, 전진, 저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라. 이순신은 해류의 변화를 느꼈어요.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는 송이수를 불렀습니다.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소. 지금이 우리의 기회요. 송이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회라뇨? 적은 여전히 우리보다 20배는 많습니다. 이순신은 미소 지었죠. 바다가 우리를 돕고 있소. 보시오. 이순신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명량 해협의 조류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외선들이 갑자기 조류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큰 배들은 조류를 거스르기 힘들었고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 명령했어요. 지금이다. 총공격. 조선 수군은 일제히 공격을 가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외선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화살이 비처럼 내렸고 조선 함선들은 날카로운 함수로 외선들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한 척, 두 척, 외선들이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와키자카는 경로했죠. 이럴 수가, 해류가, 저들이 해류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단숨에 이순신의 전략을 간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더 많은 외선들이 해협의 조류에 휩쓸렸어요. 일부 외선은 바위에 부딪혀 깨졌고 일부는 서로 엉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송이수는 이순신이 준비한 함정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순신은 명량 해협의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죠. 그 시간에 맞춰 전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송이수가 감탄했어요. 장군, 정말 대단합니다. 이순신은 담담하게 응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와키자카를 찾으시오. 와키자카의 기함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좌절로 고함을 질렀어요. 물러서지 마라. 조선 함대를 침몰시켜라. 그러나 최전선의 외선들은 이미 대혼란에 빠져 있었죠. 이순신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진하시오. 적의 대형을 무너뜨리시오. 조선 함선들이 과감하게 전진했어요. 혼란스러운 왜군 함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순신의 기함은 맨 앞에서 진격했죠. 박도연은 갑판 위에서 이순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이 맨 앞에 나가십니다. 송이수도 놀란 눈으로 이순신을 바라보았죠. 저분, 저게 진짜 장수다. 이순신은 칼을 높이 들고 외쳤어요.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면 모두 죽는다. 그의 함성에 조선 수군의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박도현도 이제는 망설임 없이 활을 쏘아댔습니다. 전투는 점점 조선 수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와키자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죠. 300척의 함대가 고작 12척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반격이 거세졌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해협의 물살은 점점 더 빨라졌어요.
와키자카는 자신의 함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후퇴하라, 해협에서 빠져나가라. 하지만 그의 명령은 혼란 속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외선들은 서로 부딪히며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순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더 가까이 적의 혼란을 이용하시오. 이순신의 기함이 과감하게 전진했어요. 송이수의 배도 뒤따랐습니다. 조선 수군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죠. 이순신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는 언제나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포를 발사하라. 화포 소리가 해협에 울려 퍼졌어요. 연기와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외선 몇 척이 한꺼번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화염에 휩싸인 외선들이 주변 배들에게도 불을 옮겼어요. 와키자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12척에게. 한편 박도연은 점점 용기를 얻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한 명의 왜군 장수가 그의 화살에 쓰러졌죠. 주변 동료들이 박도연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도연아, 내가 해냈구나. 박도연의 눈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조국을 지키는 전사였어요. 이순신의 모습에 감화된 그는 더욱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송이수는 외선 두 척 사이로 배를 몰아갔어요. 적선들이 조류에 휩쓸려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틈을 타 공격했죠. 그의 배에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왜군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어요. 밀어붙여라. 장군께서 길을 여셨다. 송이수의 외침에 병사들의 사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도 이제 이순신의 지략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어요. 12척의 배로 300척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순신은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와키자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자신의 기함에 명령했습니다. 해협에서 빠져나가라. 당장. 와키자카의 기함이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외선들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해협의 좁은 폭과 빠른 조류로 인해 질서 있는 후퇴는 불가능했죠. 많은 외선들이 서로 엉켜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순신은 와키자카의 기함을 노렸습니다. 저 배다. 적장의 배를 노려라. 이순신의 기함이 와키자카의 배를 향해 돌진했어요. 그러나 수십 척의 외선들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이순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돌파하겠소. 모두 준비하시오. 이순신의 배가 외선들 사이로 힘차게 나아갔어요. 박도연은 이순신의 용맹함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간 왜군의 화살이 이순신을 향해 날아왔어요. 이순신은 간발의 차로 몸을 피했지만 화살이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장군님, 박도연이 놀라서 외쳤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북을 치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밀어붙여라. 물러서지 마라. 이순신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의 의지는 어떤 상처보다 강했습니다. 송이수는 그런 이순신의 모습에 감동했죠. 장군님처럼 나도 물러서지 않겠소. 송이수의 배가 이순신의 기함을 따라 외선들 사이로 돌진했어요. 조선 수군의 반격이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명량 해협의 바다는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수십 척의 외선이 불타고 있었고 해협 곳곳에 파손된 배들이 떠다녔습니다. 조선 수군은 12척 모두 건재한 채로 싸우고 있었죠. 와키자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300척의 함대가 12척에게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죠. 이순신이라는 장수의 지략과 의지, 그리고 명량 해협의 자연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더 이상의 손실은 감당할 수 없다. 완전 철수하라. 와키자카의 명령에 왜군은 본격적인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적을 추격하라. 한 척도 놓치지 말고 조선 함선들이 도망치는 외선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순신의 기함이 선두에 섰어요. 그의 어깨 상처는 더 심해졌지만 이순신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죠. 그는 오직 승리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박도연은 갑판 위에서 외쳤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 우리가 진짜 이기고 있습니다. 그의 환호성에 다른 병사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300척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송이수는 이순신의 기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상처를 보고 걱정했어요. 장군님, 상처가 깊습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오.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오. 이순신은 칼을 높이 들고 외쳤어요. 끝까지 밀어라. 조선의 힘을 보여줘라. 조선 수군은 피하는 외선들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많은 외선들이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침몰했어요. 와키자카의 기함은 간신히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가득했죠.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전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살아남은 외선들은 이미 먼 바다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명량 해협에는 침몰한 외선들만이 떠다녔죠. 12척의 조선 함선은 모두 건재했어요.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순신은 마침내 칼을 내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송이수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장군,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순신은 잠시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배 주위로 침몰한 외선들이 보였어요. 병사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죠. 이순신은 마침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겼소.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송이수는 이순신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 누구도 장군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박도연이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겨냈습니다. 저 북소리 하나로. 이순신은 지친 얼굴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이겼소.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명량 해전 이후 조선 수군 진영은 승리의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12척으로 300척을 물리친 기적 같은 승리였어요. 병사들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고 일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순신은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상처를 치료받았어요. 송이수가 이순신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장군, 의원이 말하길 상처가 꽤 깊다고 합니다. 쉬셔야 할 텐데요. 이순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오. 조국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송이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처음에 이순신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장군, 제가 처음에 장군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순신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의심할 만했소. 7천량의 패배 이후 누구라도 그랬을 거요. 송이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순신의 넓은 마음이 그를 더욱 존경스럽게 만들었어요. 장군 덕분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바다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순신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오늘의 승리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이순신은 승리 소식을 조정에 전달하기 위해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모아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소. 300척을 상대로 12척이 이긴 것은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였소.
병사들은 환호했어요. 박도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병사가 되었어요. 장군님, 우리는 어디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어요. 앞으로의 길은 더 험난할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을 것이요. 한편 일본 진영에서는 와키자카가 패배의 치욕을 씻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패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순신, 그 남자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다. 그는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것 같았어. 와키자카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300척으로도 이순신의 12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조정에서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왕은 이순신의 승리를 크게 기뻐하며 그를 다시금 신뢰하게 되었어요. 정경류를 비롯한 신하들도 이순신의 지략에 감탄했습니다. 김천소는 기쁨에 겨워 이순신을 찾아왔어요. 장군, 전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제 왜구들도 함부로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의 공이 아니라 모든 수군과 백성들의 공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바다가 우리를 지켜주었소. 그날 밤 이순신은 홀로 바닷가에 나가 물결을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가 그에게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의 승리로 조선의 희망은 다시 살아났다. 명량해전의 승리 이후 조선 수군은 빠르게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어요.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로 여겼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군에 자원했습니다. 백의종군에서 명장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이제 조선의 영웅이 되었어요.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경류와 같은 신하들도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장군님, 조정에서 새로운 함선 건조를 허락했습니다. 곧 우리는 더 강한 수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순신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요. 우리 병사들의 사기와 훈련이 우선이요. 이순신은 매일 병사들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전투를 대비해 끊임없이 전략을 연구했어요. 송이수는 이제 이순신의 가장 신뢰받는 부하가 되었습니다. 장군, 왜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복수를 노리고 있을까요? 이순신은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있을 것이요. 박도연은 이제 이순신의 가장 충직한 병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새로 들어온 병사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처음에 나도 두려웠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두려움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중요한 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어느 날 저녁 이순신은 자신의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량해전의 승리와 이후의 변화를 기록했어요. 문득 그는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송이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장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순신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시오, 송 좌부장. 송이수는 이순신 앞에 앉았습니다. 장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명량에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까? 이순신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확신했다기보다 물러설 수 없었소. 물러서면 우리 모두 그리고 조선이 죽는 것이었소. 송이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순신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 혼자 이룬 승리가 아니오. 우리 모두의 승리였소.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순신은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조선의 바다에서, 조선의 백성들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병사들의 눈빛에서 다음 날 아침 이순신은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소.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오. 조선의 바다, 조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이순신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12척의 배로 300척을 물리친 명량해전은 역사의 길이 남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한 사람, 이순신이 있었어요. 12척의 배, 그 안에 담긴 건 조선의 희망이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장수가 한 나라를 지켜냈다. 그것이 명량이었다.